하지원 중사와의 이 독점 인터뷰 잠시 후에 다른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 중사가 우리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육성으로 당당하게 인터뷰를 하는데 동의해줘서 무척 고맙습니다. 이 젊은 청년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상당히 차분하고도 또 논리적이면서 옳은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야를 떠나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국민을 대표하겠다라는 공직 후보자가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을 폄훼하고 조롱돼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당사자의 사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당사자를 공천하려 했던 공당도 사고가 있어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굉장히 차분하게 저와의 인터뷰에서 제시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지난번 천안함 폭침 때도 그렇고 일정 정도 여러 가지 가설을 가지고 많은 분란이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도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6.15 정상회담이라든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오신 그 길을 민주당이 존중하고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을 통해서 일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향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북이 자행한 그런 일 자체도 그걸 민주당이 감싸 안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각 공천 있을 때마다 공관위원회가 5대 범죄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중에 하나를 이제는 좀 우리의 안보관, 국가관, 헌법 정신 이라는 대목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도 어찌 보면 본의 아닌 포근이거든요. 네. 희생자에 대한 물리적 2차 가해를 분명히 한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이데올로기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우리 편, 내 편 똑같습니다. 도태우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쪽이기 때문에 좀 봐주고 하는 부분은 더 이상 국민 일반이 수용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 어제 오늘 일어난 상황 속에서 국민이 내리는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공천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이번 공천 민주당은 평가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일관되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비판할 점이 많습니다만은 특히 말하자면 국가관이라든지 또 국민 정서에 맞는 그런 일꾼들을 뽑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정봉주 후보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2017년 본인의 이 막말은 2015년 목함지뢰 사건을 겨냥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 몇 가지 거짓말 논란에 대해서 오늘 짚어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하지원 중사는 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몰랐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저희 사건을 겨냥한 게 아니라면서 왜 우리 연락처를 구하려 했느냐라는 게 이율배반이라는 거죠. 민주당의 대변인 출신인 김유정 의원님,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소신 발언해 주셨는데 지금 정봉주 후보의 해명들끼리 이율배반이라는 거죠. 그때 사건을 겨냥한 게 아니라면서 연락처를 못 구해서 사과 못했다라는 말은 함께 성립될 수 없는 발언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이제 어젯밤 늦게 이미 공천 취소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얘기하는 거는 부관참시 같은 느낌이라서 조금 마음이 안 됐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두고두고 민주당의 발목 잡힐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깔끔하게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또 그 피해 입은 용사들의 마음을 정말 우리가 위로할 수 있도록 당에서 좀 뭔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앞뒤가 안 맞는 건 물론이고요. 추가적으로도 지금 당에서 공천 취소 그 결정을 박성준 대변인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거기에 대변인 당의 입장을 대신해서 이분들께 좀 위로와 사과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함께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이 최수근 상병 순직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정말 이 정부에 심판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이 지금 대사하러 간 것에 대해서도 규탄하고 의혹을 밝히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것과 맞물려서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우리 당 후보기 때문에 당에서 책임지고 공천을 취소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후보의 발언 때문에 문제가 있고 정말 우리가 흔들리는 민심에 대해서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반성하고 취소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뭔가는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천 취소가 다가 아니다라는 말씀인데 김영주 의원님 네. 앞서 말했던 부분인데 이재명 대표는 처음에 이 막말 두두댄스잖아요. 네. 정봉주 후보를 공천 취소하는 것 이것만으로 충분한가? 왜냐하면 정봉주 후보의 발언, 2017년 당시 발언과 또 이번에서 일련의 거짓말들이 하지원 중사, 김정은 상사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상처를 더 준 부분이 있는데 당에서는 뒤늦게 공천 취소하고 끝낼 일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꼬리 자르기 이런 네. 식의 벗어나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더불어 민주연합이라고 하는 비례정당을 만들어 놓고 올 총선에서 진보당하고의 결합 또 시민사회단체하고의 결합을 하는데 그분들의 상당수가 사실은 시민단체 출신이라 하지만 진보당 당원들이에요. 시민단체 후보로 선정된 다음에 진보당을 탈당한 그래서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대부분 미군 철수 무슨 혹은 뭐 말하자면 어쨌든 뭐 윤미향까지도 굉장히 어떤 종북 성향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자들이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와 같은 어떤 우리나라 철책선 앞에 있는 우리 국방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북의 침략에 의해서 자행된 피해자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거나 그런 아픔에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과연 민주당이 존립 가능한 정당이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김유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당도 이와 같은 철저한 안보 태세 그리고 그동안에 북에 의해서 자행된 일로 의해서 뭐 그게 뭐 발목질이든 무슨 연평대 폭격이든 그런 사상 당한 분들에 대한 어떤 존경심과 보훈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걸 명확하게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정봉주 후보는 과거에도 거짓 해명 논란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했다가 중도에 멈춘 바 있습니다. A언론사 정봉주 전 의원 과거 기자지망생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고 해당 매체를 고소했고 호텔에 간 적 없다라고 해명을 했었죠. 그런데 사건 당일 A호텔 카드 사용 내역이 발견되면서 저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서 결국 서울시장 출마가 철회됐습니다. 그때도 비슷했는데 그게 2018년이거든요. 지금도 유사하군요. 김광삼 변호사님, 당시에 호텔 간 그 카드 사용 내역이 발견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강제추행이 이제 기자와 관련된 거였거든요. 여기자와 관련된 거. 그러면 강제추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일시와 장소인데 당시에 호텔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건데 그러면 본인이 이제 부인을 하는 거예요. 나 호텔에 간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호텔은 간 적이 있지만 강제추행을 한 적은 없다. 이게 있을 수 있고요. 아예 알리바이와 관련해서 호텔에 간 적도 없는데 어떻게 강제추행이 되느냐 이런 주장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본인은 아예 호텔에 간 적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호텔에 간 적이 없다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근본적으로 호텔에 간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대중은 간 적이 없는데 강제추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이렇게 인식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은 호텔에 간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없다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네. 그렇게 부인을 하다가 결국 호텔에서 신용카드 내역이 공개가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호텔에 간 것까지는 또 인정을 하고 강제추행 부인을 하고 아마 저 사건이 고소 취하가 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정봉주 후보가 이제 후보도 아니죠. 처벌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어떤 처벌이요?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죠. 예. 그런데 결국 고소 취하가 되면서 서울시장 출마도 불출마 회견하면서 이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 사건이 끝까지 거의 안 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본인과 관련해서 뭐 일본 언론 매체와 관련해서 그런 소송이 제기 진행 중인데 그거에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나왔다고 이걸 가지고 계속 나는 강제추행한 적도 없고 내가 소송에 이겼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이것을 이제 덮으려고 한 그런 시도가 좀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까지 어떤 언행이랄지 이런 걸 쭉 보면 저때 고소 취소가 안 됐으면 강제추행도 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본인의 어떤 행동에 있어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또 계속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봉주 전 의원의 말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뭐 지경까지 왔다 이렇게 봅니다. 당시 서울시장 출마 선언 당시에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3월 7일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기 1시간 반 전에 저 정봉주가 호텔 룸으로 A씨를 불러 성추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도하여 전 국민과 언론을 속개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온갖 음해와 모함을 뚫고 제 길을 가겠습니다. 결국 2018년에 서울시장 출마가 멈춰졌던 것도 거짓말 논란이었고요. 이번에 정봉주 후보가 가까스로 박용진 현역 의원을 누르고 경선에서 이겼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른바 사천 논란이 무수히 많이 제기됐었죠. 어찌됐든 경선 우승자로 선정이 됐는데 막말 논란 플러스 거짓말 논란으로 또 공천이 취소된 겁니다.